언제부터 왜 출마하게 되셨는지부터 가볍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 경영이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용기와 희망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는 민주당이 약 24년간 집권을 하면서 정말 후퇴와 쇠락을 거듭해왔습니다.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제주 제2공항은 첫싸움 숫자 뜨지 못하고 당초에 2025년 무량목에 한참 뒤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주 서귀포가 상당히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관광, 교육 1차상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고요. 정말로 이 책임지지 않는 정치가 우리 삶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알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제가 무시할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서귀포가 책임지고 행동하는 어떤 정치를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는 나서야 되고, 그러면 도의원 8년 경력을 한 이경용이가 나서야지 옳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질문. 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질문을 펼쳐지지 않죠. 어쨌든 서귀포시라든 제2공항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는데 시민들한테 어떤 마음을 끼얹은 그 공약으로서 생각이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유성권 의원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갖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이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제2공항에 대한 유성권 이런 입장을 보라든지 앞으로 제2공항이 서귀포시 어떤 전망 이상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성권 민주당 국회의원의 제2공항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상당히 본인이 위기에 몰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사이에서도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의정보고서에서도 전혀 답변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도 내용의 어떤 것을 기자 한 분의 질문에 의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최초의 찬성을 했다가 나중에는 절차적 정당성이 주민수요 효성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건부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당의 대당위원장으로서 당의 입장도 분분화시키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공항과 관련해서 가덕도 공항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의까지 했었는데 우리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고시도 전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2공항 추진 의제에 대한 어떤 피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성권 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아직도 마음속에 표에만 관심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 의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무책임을 극복해야만 제주 제2공항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제주 제2공항은 우리 제주도만의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항입니다. 세계로 대한민국이 뻗어나갈 이 공항인 관계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제주 제2공항은 제주를 살리는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도시, 교통인프라, 의료, 복지, 체육문화, 관광시설, 정말 이 제주 제2공항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지역에는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있고, 청년들이 전부 지역을 떠나서 대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돌아다녀 본 바에 의하면 청년회에 청년이 없고 부녀회에 부녀들이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할 아주 중요한 것이 제주 제2공항이고, 또 지금
그다음에 주택 경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 재개공항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주 재개공항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고요. 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 능력을 마련해서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이 지역 인프라 시설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에 있는 대정, 환경, 한림 이 지역과 공항을 연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공항 고속화도로를 만들어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도시 교통 그다음에 도로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정치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여론조사 언론에서 했던 여론조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난해 9월달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때에 국민의 성립보고 제주시는 이제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더블스코어 차로 민주당이 이제 무죄 지역으로 됐었는데 서귀포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9월달에는 10시에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주시 가불 지역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조금 희한하게도 서귀포 지역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역전이 돼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한 4% 정도가 앞서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3번의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연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바닥 민심이 국민의 보수 성향으로 좀 흐르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그런 정치 지형, 지역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어떤 지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어떤 활동을 열심히 했다든가 이게 이제 갑자기 변화된 그런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의 이슈에 의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2공항과 관련한 정치 현안 이거에 따른 것인지 또 우리 국민의 정당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되는데 이거를 받아안을 만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니까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정당 지도의 변화는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 서귀포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옛날에는 서귀포를 얘기하면 그야말로 관광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1차 산업이라든가 정말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거의 1, 2에 맞는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서귀포가 상당히 쇠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서귀포의 어떤 변화와 성장을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성장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주 제2공항입니다. 제주 제2공항을 통해서 서귀포의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것은 제가 해당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늘 느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바람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아니라 공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정말 책임있고 행동하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인가 그 측면에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이성건 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통해서 정말 무책임한 발언을 통해서 아무것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과정 결과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으로 반사적으로 또 국민의힘으로 지지를 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정부의 어떤 예산 지원을 통해서 서귀포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민주당이든 중도층이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저희들 우리 국민의힘 후보도 상당히 예전과 달리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 이경준 같은 경우는 도연 8년을 하면서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모든 과정 예산 법률부터 시작해서 각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경용이가 할 수 있고 제주공항을 반드시 조속히 착공하고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저 이경용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이런 공약들을 정말 책임 있게 실현을 해 나갈 것으로 정말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 신뢰의 바탕을 두어서 우리 국민의 지지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경용에 대한 지지를 많이 보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는 서귀포에 대한 진심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그 진심을 실현시키는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제주인 뉴스 박혜성이라고 합니다. 그 짧게 여쭙겠습니다. 서귀포 선거구에서는 후보님을 비롯해서 고기철 예비 후보님, 정우성 예비 후보님 이렇게 세 분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이제 공천 신청자에 대한 적격 심사와 이제 그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지금 경선 여부와 전략 공천 여부를 지금 이제 결정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지난달 30일 이제 그 자료 내신 거에 의하면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일단 대외적으로 일단 논리적으로 일단 코멘트를 일단 하셨습니다. 만약에 전략 공천이 결정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후보님 이외에 다른 특정 후보가 전략 공천 후보로 만약 결정된다면 그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서귀포에서 전략공천, 저를 포함해서 전략공천이 된다면 그것은 필패의 길로 가는 길이고요.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전략공천하게 되면 반드시 이탈표가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겨서 국민의힘은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이성권 민주당 후보를 결코 이길 수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것이고, 그 표 차이는 크든 작든 반드시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 그 전략공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역적 특수성이 매우 강한 지역이고요.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아시겠지만 위에서 내려꽂았던 후보들이 결코 이긴 적도 없습니다. 또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선거에 떨어지고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번에 정말 서귀포에 남아서 서귀포에서 자라면서 서귀포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서귀포를 정말 책임지고 책임있고 행동으로 일하는 정치를 보일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그 여론이 반영이 돼서 중앙당에 보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거의 100%에 가깝게 경선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요. 또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전략공천이 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중대한 결단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가 뭐 탈당을 한다든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때에 가서 또 결정할 사항이고 중앙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제주 김문석 기자입니다. 예, 우선 우리 후보님께서 그저께 그 지지도에서는 뭐 동률이었지만
어저께 지지율에 대해서는 6.8%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선거구 이제 경정 후보와 비교해서 우리 후보님의 그 장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밀감 드셔보셨잖아요. 그 맛있는 감귤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부의 정말 피땀 정성이 담겨 있는데 그 피땀 흘린 정성을 정말 제대로 된 비료를 주고 제대로 농약을 하고 제대로 전정을 하고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서 그 많은 노력을 해야만 정말 맛있는 감귤을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바다에서 고기를 낚을 때 고기를 제대로 낚으려면 정말 좋은 미끼를 써야 되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늘 그 과정을 겪으면서 탐색한 어부의 노력에 결실이 있어야 만선의 꿈을 이루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나와서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제주도에 8년 동안 하면서 정말 행정자치, 그 다음에 농수축 경제,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복지, 예산결산, 제주사사, 재정경제포럼 대표를 만들면서 각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 다뤄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경험과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제가 지역에 있는 법률 민원 서비스를 하면서 모든 지역 사람들의 모든 애환을 듣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또 울면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뛰어온 사람입니다. 저가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또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서귀포에 살아계시고 저희 가족 다 여기 있고 또 서귀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제가 어디 떠나지 않고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귀포에 나가서 서귀포에 대한 진심과 사랑을 그대로 내가 정치에 실현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제 강점이고 서귀포에 대한 사랑, 그 제주도 서귀포에 대한 발전이 제 진심 이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후보도 강점들이 있지만 저희 경력에 비하면 좀 덜 미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자료에 5가지 공약이 나와 있으신데 혹시 별도 공약 3가지까지 우선 제주제일공항과 관련된 얘기만 여러분에겠습니다. 제주제일공항 특별법을 제정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이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일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인프라 시설, 도로, 공공복지, 의료, 문화, 관광시설을 조속히 가져와서 또 친환경 배후도시를 건설하고 그다음에 동서구에 있는 고속가도로를 연결하기 제1의 공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돌아오고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것을 제1의 공약으로 삼고 있는 두 번째 공약은 제가 다녀보니까 이 서귀포시의 성산, 표선, 남원, 그다음에 안덕, 대정 이쪽에 가보면 공공인프라, 공공의료인프라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1시간 동안 응급을 해서 서귀포의료원이나 제주의료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사이에 정말 생명권이 정말 위기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제주도 차원을 넘어서 국가가 이들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을 동서부에 빨리 확충해서 교민의 생명권과 건강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공약은 이게 제주도가 돈 되는 공약을 해야 됩니다. 돈 되는 공약이 뭐냐면 저는 종합 스포츠 스프링 캠프를 유치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서류가 되어 있고요. 부지도 한 30만 평 규모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땅을 얘기 못하는 것은 투기가 일어날 것을 염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애리조나라든가 그 다음에 플로리다 그리고 일본의 미야자키 현 같은 경우는 야구, 축구 등 종합 스프링 캠프를 유치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귀포가 그들의 어떤 여건보다 더 좋은
이것을 과감하게 인출해서 이것은 어떤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겨울에 전지훈련 오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그 개들도 역시 운동장이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요번에도 고등학교 운동장 빌려달라고 고등학교 운동장에 시설 보수공하는 바람에 못하게 되니까 다시 왔다가 육지로 가버리는 이런 일들. 얼마나 제주도 손실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사진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종합평수님께서 한 30만 평 규모에서 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고 연습을 할 수 있고 또는 대회를 중간중간 할 수 있는 연습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이것을 스포츠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스포츠 투어리즘을 통해서 막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공약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미 한 공약이고 중국에서 2026년도에 되면 26개의 프로야구 구단이 창설이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연습할 공간이 결국은 제주도가 아주 서귀포가 특히 최적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거기에 우리 행정적 지원을 다 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래서 고용도 잘 되고 또 우리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스포츠 투어리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국의 손흥민을 보기 위해서 영국을 여행 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가서 직접 사인을 받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서귀포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했던 부분 한 가지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지지도 관련해서 지금 유성권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보수 진영, 국힘 후보자들이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유성권 의원이 어쨌든 지금 제1공항 문제 아닙니까? 지금까지 유성권 의원이 지금 예전에도 이제 의원도 하셨기 때문에 취해 왔던 어떤 그런 자기의 입장들이 결국은 이제 지금 애매한 입장이 결국 지금 이제 총선에 와서 차정 입장을 밝힘으로써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성권 의원이 국회에서 했던 그런 어떤 일들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 반대 입장, 그러니까 국민적인에 따라서 흔들리는 이런 좀 정치인들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유성권 의원이 플래카드에 힘 있는 삼선 의원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캐치플레이어. 그런데 서귀포는 힘 있는 삼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신 있는 초선 의원 그리고 정책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성권 의원의 모든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과정을 보면 모호한 전략, 모호한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오락가락 발언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 발언이 진심성이 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안 찬성을 하더라도 유권자,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진심성이 없는 결국 무책임한 발언. 이 무책임한 발언은 누가 제대로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이 될 것이고 그것을 무책임한 발언을 통해서 진입성 있는 발언을 통해서 유성권 의원은 오히려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정말 안 좋은 결과를 하게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미 기울기가 기울어졌습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한 번 올라가다가 하방곡선을 그리면 다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이경용은 상방곡선을 잠시 정체되고 있었지만 상방곡선을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방곡선을 탈 것이고 그리고 선거이익이 되면 초월할 것이다. 크로스가 오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초월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 후보님 8년 동안
구의원을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 많은 그 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뭐 충분한 그런 그 시민들에 대한 그 인정도 있고 이렇게 갖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 그 후보께서 여기 그 말씀하시는 이 책임지지 않은 정치가 서민의 삶을 이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데 그 기존이 그 20여 년 동안 그 국회에 있으면서 그 이분들이 그 서귀포 시민을 위한 그 공약 중에 그래도 이런 정책을 가장 그 시행을 했어야 되고 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어떤 그 핵심적이면서도 실천되지 않은 것, 말로만 이렇게 해버린 거 이런 것도 그 기억에 있는 거라면 어떤 건이라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성근 국회의원의 장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잘합니다. 홍보. 플래카드 정치를 통해서 상당히 홍보는 잘하는데 그 홍보의 내용이 진심성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다 이루어놓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이루어진 예산 확보를 가지고 마치 본인이 한 것 같이 홍보했을 때 일부 그 사람들을 믿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당시 모두 현수막 정치로서 불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가장 잘못한 것이고 8년 정도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요 정말 자잘한 어떤 그 법안을 만든 것도 자잘하다는 표현은 좀 아니었지만 작은 어떤 그 법안을 만든 것도 좋지만 과감하게 서귀포 제주도를 위한 대표 추진 공약을 담은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될 거거든요. 제주공항특별법을 왜 못 만듭니까? 가덕도 공항특별법 만들어서 통과시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문재인 정부하고 같은 여권인 같은 당인 위성국 국회의원의 입장은 다른 국회의원 2명과 함께 제주공항특별법을 과감하게 서귀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어야죠. 통과는 못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원인데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주공항을 통해서 처음에 찬성을 도의원 시절에 찬성해서 정말로 찬성 혼자 나가서 찬성을 했습니다. 다른 도의원들 다 무시하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서귀포시청에서 제주공항 찬성한다고 나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유성근 당시 도의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왜 그것을 좋다고 하니까 찬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그 법안을 만들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성근 국회의원이 평화대공원 요즘 조성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이제 아주 그 현수막을 크게 내고 대정에다가 이렇게 걸고 있었는데 그 법안을 내가 봤습니다. 그 평화대공원 조성법이라고 붙이고 들어갔지만 그 속에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대공원과 관련된 무상 양도 근거 규정을 만든 것이 불가하고요. 그 법의 내용은 평화대공원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고 그 사업이 내용이 뭐고 이것이 결국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종합백수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런 허명의 법률을 가지고 자랑하는 이것은 정말 무책임의 극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했던 부분들 하나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무슨 약대 도입한다, 무슨 뭐 여러 가지 약학대학 도입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본인이 상은 많이 받았지만 서귀포를 위한 정말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관심을 가진 법안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꼼수 여론조사 관련한 그 보도 자료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지지율 관련해서도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 네,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법을 준수하고 또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선거에서 이기면 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래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선관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고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게 방송사를 통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공간이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이 여론조사를 하기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들이 발생돼서 지금 각지에 육지 각지에서 과태료부터 시작해서 각자 조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신고를 한 대로 실시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무선을 쓰게 되면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지금 할 수 있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선이 아니고 무선을 쓰게 되면 통신 3사에 요청을 해서 가상번호를 구해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예비군은 가상번호를 구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무선 전화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화번호를 준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 개인 전화번호를 기존에 있는 것을 수집해 놔뒀다가 그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닌가 이것은 개인정보법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가 여기에 보는 것이 그 선관위에서는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유력 후보 자기만 비교하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분명히 우리 선거조사 선거 관련 자료집에도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3, 4회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관련 당국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심각한 것이어서 우리가 정말 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준법 선거, 클린 선거를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은 시정 조치와 함께 사과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용 예비군 같은 경우는 아까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위원 8년 하면서 서구시 속들이 알고 제도도 속들이 알고 또 보위원 그 8년 우리가 동안에 조례 제정 재개정 보면은 다른 의원들보다 상당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법이 없어서 못한다, 법이 잘못돼서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론 추이를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제도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국회의원들을 차지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한문대는 국민들에서도 개헌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가능성이 있는데 서귀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국회의원 당선된다면 이런 입법 기관으로서 국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현직 의원들이 제1공항 특별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그런 것들을 보내주시는데 만약 국회의원 당선되시면 제1공항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든 국가재정 투자를 국민을 위해서도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밝혀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도의원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 법안 개수가 중요한데 물론 이제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본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남이 발의한 거에 같이 서명해서 공동 발의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 조례 법안 발의 개수를 늘리는 거, 양을 늘리는 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에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죠, 질. 정말로 서귀포에 필요한 조례가 무엇인가를 노력해 왔듯이 저는 독자적인 조례를 많이 질적으로 했고 도의원 시절에 전국 최우수 조례 개인 부분으로 조례 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저는 양도 중요하고 질적 측면의 역점을 두어야 될 것이고요. 하나의 법안이 탄생하면서 서귀포 아니 제주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법안 그것은 제주 제1공항 특별법이고 그것은
지금 영종도 신공항 특별법이 당초에 그 내용이 빈약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와서야 인천에 있는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금해야 하는 그런 우발적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누를 범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가서 제주 제공항 특별법에 담아야 될 것을 다른 내용을 담고서 근거 규정을 담는 것이고요. 그 법률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에 어떤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라든가 어떤 사업 계약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내용을 반드시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에 치우친 특별법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특별법을 제일 먼저 가서 밤새워서 제가 잘하는 게 공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낱낱이 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수혜가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고 정말 그 기금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공항특별법에다가 반영될 수도 있지만 그게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입법 전문 자문을 통해서 제주 지금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다가 그 내용을 반영해서 중앙정부부터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일부를 또 보조하는 방법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가 이 서귀포에 필요한 도교통, 복지, 안전, 체육, 덕분화 관광시설을 그 속의 내용에서 담아서 그렇게 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우리 이경영 후보께서 반드시 그런 기회까지 갈 거를 전제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기득권을 너무 이제 내세운다라든지 여러 가지 범법 행위라든지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상을 보면서 우리 그 이 후보께서 국회에 가시면은 그 국회의원이 그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상 이런 것들을 어떤 형식으로 좀 실현을 하고 모범되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그 모범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했어요. 네,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도 시민들이 박수를 받는 그런 것을 하려고 했고요. 또 때로는 제가 소신 있는 발언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는 상당히 했던 겁니다. 또 사실 같은 당의 도지사 때도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발언을 통해서 밉상으로 보이게 됐지만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서귀포 청정환경구 폐지를 추진했을 때 서귀포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시장이라든가 담당 특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참모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도지사가 이걸 많이 오는데 저는 그것을 바로 잡음으로써 서귀포시 청정환경구를 지켜냈습니다. 그런 역할은 국회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 저는 도의원을 하면서도 어깨에 힘주면서 어디 가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알 것이고, 저는 늘 법무상 하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이 시민들을 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사업도 잘 부자가 됐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정말 턱이 낮은 국회의원 사무실을 만들고 정말 늘 그렇게 살아왔듯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똑같은 그런 일을 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특권 중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거나 또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특권은 정말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불체포 특권은 당연히 내려놓는 거. 아니 범법을 저질렀으면 국회의원님도 누구든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거거든요. 그래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권도 내려놓을 것이고 저희 시민들이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과감히 수용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것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저는 그 부분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 마지막 까지만 해주세요. 지난달 30일 자료 통해서 지금 같은 당 지금 이제 경쟁자인 이제 고 예비
이제 언급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서귀포를 바꿀 수 있도록 중앙당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오기철 예비 후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예, 그 기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위성곤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 후보의 무책임한 부분을 누가 제대로 이것을 지적하고 책임지는 정치로 갈 수 있느냐, 그에 대한 경쟁력이 오기철 후보가 나은가 이경영이 나은가, 그것은 제가 월등히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기철 청장도 경찰청장을 하면서 치안 분야에 있어서는 남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탁월한 전문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 나름대로의 능력이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요, 저도 처음에 정치를 해보기 전에 상당히 격과절을 받은 일이 많았고, 그런 위기와 고난의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선 겁니다. 그런 과정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신 있는 발언, 그것은 많은 지역 주민의 어떤 애환과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유능한 분이지만 제주도에 와서 그런 경찰청장의 자리를 생활하는 기간이 일단 짧고요. 그리고 경찰 치안을 뛰어넘은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 정치, 경제, 체육, 관광, 예산, 그다음에 의외로 또 법률도 약하더라고요. 이거 법률 분야라든가 행정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서귀포에서 늘 사람을 만나면서 소주 한잔하면서 어떻게 정책 방향이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경영이가 월등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성과 일단 서귀포 청정 환경국을 지켜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 문화도시를 전국 최초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면서 문화관광체육위원장으로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정책조치를 유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중석 마지막 도의원 생활은 이중석 미술관 현대화사업 350억 정도의 규모가 들어갈 때 제주시원들이 지원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막판까지 뻥청하게 설득하고 투쟁하면서 결국 가져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지역구에 서귀포시 우회도로 어느 누구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도지사하고 담판하면서 일부의 반대를 과감히 추진해서 지금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체육 복합시설, 이게 여기에 수영장이 있었는데 당초 이제 이 수영장을 유치한 공약을 했고 그 공약을 실현시켜서 약 한 300억 규모의 수영장 50m, 25m밖에 안 된다는 것도 50m를 쪽에서 공약을 실현했고요. 또 법한항 대포항이 약 200억 정도 규모의 세워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 학교에 체육시설 이런 것도 제가 공약한 부분을 다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과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뤄봤고, 또 저는 국회에 들어가면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서귀포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요. 공적 보호는 들어가면 아마 상당한 시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서귀포 시민들에게 혜택을 바로 줄 수 있는 그것은 시민들이 인정하고 제가 또 그동안 과정을 봤을 때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지금 제주 경제, 특히 또 서귀포 경제가 어렵습니다. 좀 일자리도 없고 또 밀감도 뭐 그렇게 뭐 수요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대출 이자를 못 물고 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것도 지금 결혼은 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그 지역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갖다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기서 방안들이 필요한데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서귀포 우리 주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싶은가요? 일단 저는 여기 소상공인입니다. 이게 소상공인 지원책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일단 관광객의 숫자가 급속도로 줄어들어서 일단 수입이 없고 또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대출 이자 그대로 나가야 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서민들을 위한 신용 회복 그다음에 부채 탕감과 관련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분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영업자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지원책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농어가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상당히 부채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국가가 탕감해 준다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지원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공약 속에 세 개의 공약 외에 또 들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 제주도에 농지들이 많습니다. 농지 취득과 관계된 세금 감면 그리고 양도세 정말 어쩔 수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경우에 양도세를 지금 감면하는 요건과 금액이 상당히 적은데 고령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제적 어려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양도세를 완화해주고 요건을 완화해주고 금액을 양도 감면 금액을 확대해주는 정책 증여 관련돼서도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증여세 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는 방법 그리고 증여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는 때는 지금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지만 후계 영농인에게 감면이 되고 있지만 이 법이도 확대해서 어쩔 수 없이 농사를 못하고 넘겨줘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경우에는 부채탕감을 통해서 세금 감면을 통해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가 고독사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게 관련돼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겠다면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은가요? 일단은 노인들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나홀로 가정이라고 하죠. 나홀로 가정이 이게 젊은이들이나 노인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공공 일자리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경무당에 가서 우리가 경무당에 간다고 해도 매일 경무당에 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경동 가보면 제가 눈물나는 게 어떤 데는 보일러를 지원이 안 되니까 성산포에 어떤 경무당을 갔는데 바닥이 너무 찼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이 돈을 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경무당에 가면 내가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고 여름에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직도 미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는 경로당에 있는 사무장들이 누구 나서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만 그분들이 문화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다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가면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가보면 그분들이 앉아서 할 수 있는 거 TV 보게 하고 다른 거 보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많이 신경을 써서 이 노인들이 경로당 가면 즐겁고 행복하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 강화라든가 어떤 인적 설비를 많이 갖추어 줄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제가 민원을 많이 듣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매일 시장에 가면 나는 밥상인가
행복 박차. 사랑의 박차. 사랑의 박차에 가보면 저도 봉사활동을 하게 되지만 겨울에 찬바람을 맞고 들들들 떠면서 물론 그것도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냉난방 시설이 전혀 없고 이게 완전히 개방된 구조여서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적어도 거기 가서 밥을 정말 여름에는 시원하게 밥 먹는 수가 많이 나요. 겨울에는 밥 먹는 수가 많이 나도 따뜻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거의 다 되시나? 한 시간이 좀 적당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기 바로 전에 그래도 이제 우리 민족이 대명절 날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예, 덕담 한 말씀 하시고 이때는 여러 사람들이 인사차 많이 모이기도 하는데 우리 이경영 후보께서 자신이 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생각을 마지막 인사에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 이경영이는 정말 책임지는 정치, 일하는 정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했던 것들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고요. 그리고 늘 저는 캐치플레이어를 서귀포의 위기를 용기와 희망으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귀포의 위기를 용기와 희망으로 같이 바꿔나갈 것이고요. 오늘의 청룡회입니다. 청룡은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의미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서귀포의 따뜻한 기운이,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들어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서귀포 시민이 웃고 그리고 서귀포 나라의 발전하는 본래 선행이 시민들에게 있기를 바라되었습니다. 행복한 시간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경영이 반드시 서귀포를